안녕하세요. 꽁따냥입니다. 여러분, 클리슈즈 어디까지 보고 오셨나요? 제가 잘 맞춰드릴 테니 따라오세요. 그쵸? 저도 디자인을 봅니다. 당연히 동호인은 이쁜 걸 신어야죠. 그런데 디자인을 볼 때 꼭 신경 써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고개를 숙여서 자신의 발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얼굴 생김새가 서로 다르듯이 여러분의 발도 생김새가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형태의 발들을 이렇게 종류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신의 발이 어떤 타입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이집트형이네요. 참고로 유럽 사람들은 발 모양이 그리스형이 많아요. 게다가 칼발이기 때문에 발볼도 매우 좁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사람들은 이집트형 발 모양이 많고 발볼도 넓습니다. 근데 이걸 왜 알아야 하냐고요? 여러분, 클리슈즈뿐만 아니라 러닝화, 등산화, 구두 등등 다양한 신발을 신을 때 내 발에 딱 맞춰 신어야 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말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자신의 발 모양과 슈즈 모양이 다르다면 신발 사이즈를 아무리 정확히 맞춰본다 해도 딱 맞는 느낌이 들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클리슈즈 선택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하는 건 자신의 족형과 클리슈즈의 형태가 유사한지를 봐야 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기 그리스형과 이집트형 발이 있어요. 근데 이집트형 발 모양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형 신발을 신으면 엄지발가락이 안쪽으로 굽으면서 내성 발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형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형 슈즈의 사이즈를 키워서 신어봐요. 이렇게 되면 맞게 신은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는데 슈즈에 남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발이 이 슈즈 안에서 놀면서 마찰이 일어나게 되고 살도 쓸리게 되겠죠. 게다가 발이 흔들리면서 피팅값도 변하게 됩니다. 아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 자신의 발 모양과 비슷한 클리슈즈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신의 족형과 맞는 신발을 신었을 때의 편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게 꼭 맞는 슈즈를 반드시 찾고 싶으신 분들은 최대한 다양한 신발을 많이 신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어떤 슈즈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보통 브랜드에 따라 슈즈 형태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제품이 제작되더라도 그 슈즈의 기본 형태나 골격은 거의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를테면 스페셜라이즈드는 이집트와 그리스형의 중간 형태를 띠고 있어요. 시마노는 이집트형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시마노가 예전 모델들은 이렇게 완연한 이집트형의 발볼이 넓은 형태였는데 최신 모델들은 그리스형의 발볼이 좁은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시마노 슈즈가 잘 맞으셨던 분들 중에 최신형 모델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발 모양을 보신다고요? 그렇죠? 근데 발 모양을 맞춰 신었는데도 참을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발볼까지 신경 써서 일부러 와이드 형태의 신발로 신었는데도 말이죠. 어째서일까요? 바로 요족. 여러분, 평발 들어보셨죠? 자전거 쪽에서는 오히려 이게 신의 축복으로까지 불려지는 평발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달리기 신의 축복을 받았다는 아치가 깊은 발이 있어요. 아치가 깊을수록 달릴 때 탄성을 붙일 수가 있고 캥거루 같은 탄력도 보장합니다. 근데 요 사진, 요건 좀 뭔가 과한 것 같죠? 네, 바로 아치와 함께 발등이 너무 들리는 현상을 요족이라고 해요. 하지만 요족은 0과 1처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엔 정상이고 일상생활에도 문제가 없는 유사 요족을 가진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이상하게 족형에 맞춰 신었는데도 슈즈 혓바닥이 죄다 드러나 보이고 보아끈이 터지듯이 늘어나서 발등 혹은 발목이 심하게 압박되시는 분들, 사이즈를 크게 신어도 보고 발볼 넓은 슈즈를 신어봐도 계속 불편하신 분들, 그렇습니다. 한번 요족을 의심해 보세요. 요족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분들은 슈즈 디자인에 따라서 적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설명하기 편하도록 발등의 제일 높은 부분에서 절단해 보겠습니다. 자, 슈즈 외피 길이가 짧다면 보아끈이 팽팽하게 당겨져서 발등을 압박하겠죠?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슈즈 외피가 긴 제품을 선택한다면 보아끈이 발등을 압박하지 않겠죠. 아니면 발등을 덮어주는 원단이 따로 있는 디자인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전거 세계에서는 이렇게 발 모양조차 가리는 게 많습니다. 이제 발 모양도 보고 발 옆 그리고 발등 높이까지 보신다고요? 그런데 클릿 슈즈는 페달 위에서 신는 신발이잖아요? 바닥에서 처음 신었을 땐 괜찮았는데 막상 페달 위에서 페달링을 해보니 불편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를테면 운동화를 신다가 클릿 슈즈로 왔거나 혹은 클릿 슈즈를 다른 브랜드 제품으로 바꿔봤을 경우가 있어요. 위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발명 전부 신경 썼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클릿 슈즈가 인체의 정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다리뼈가 일자로 곧게 뻗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인체의 허벅지와 종아리뼈는 일자가 아닌 이렇게 각이 있습니다. 이 각은 Q 앵글이라고 불리는데 우리가 아는 Q 팩터가 이 각에서 유래한 거예요. 이렇게 하체는 Q 앵글이라는 각을 통해서 발바닥부터 무릎, 골반, 척추 이렇게 전부 정렬이 되어야 합니다. 정렬이 잘 된 사람의 다리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정렬이 어긋난다 해서 걷거나 뛰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만 어느 선을 넘어가면 힘들어져요. 자, 여기까지 아셨다면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사람마다 포어풋과 뒤꿈치가 그리는 각도의 차이가 있어요. 의학적으로 여러 설이 있는데 환경에 의해서 매우 큰 영향을 받고 18세 이상부터는 아주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뒤꿈치와 포어풋이 이루는 각도가 각자 있으실 텐데요. 당연하게도 이 각은 페달링 할 때 다리의 정렬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인간은 포어풋을 통해 힘을 전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슈즈를 앞에서 볼 차례입니다. 슈즈 앞이 어떤 모습인지 볼까요? 자, 이 둘은 다른 회사 제품인데 서로 각도가 다르죠? 심지어 같은 회사 제품이라도 이 포어풋 각도가 시리즈마다 다르게 들어가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이 각도가 전혀 안 들어가는 제품들도 있고요. 내족, 외족이라고 불리는 이 각은 피팅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요소인데요. 이게 애당초 내가 어떤 신발을 신느냐에 따라 그 슈즈가 가진 피팅 값을 강제적으로 적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다리와 발은 이 각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겁니다. 특히 다리가 조금 휘어지신 분들일수록 더 크게 느끼실 거예요. 사실 이 내용이 초보자분들에게는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포인트라서 한번 언급해 보았습니다. 이제 다 안 것 같다고요? 네, 저도 이제 중요한 말들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것들 이외에 제가 겪었던 클릿 슈즈에 관한 경험담을 짧게 공유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담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여러분, 복숭아뼈가 양쪽에 있잖아요. 근데 이 복숭아뼈 밑에 인대 쪽을 누르면 아픕니다. 근데 신발을 신었을 때 복숭아뼈 인대 쪽이 신발 입구와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렇게 눌려지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발목을 왔다 갔다 하거나 페달링을 할 때 상황에 따라 이렇게 눌리거든요. 바깥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는 기존 깔창보다 두께가 좀 두꺼운 깔창 혹은 인솔로 교체합니다. 그럼 아까보다는 복숭아뼈의 위치가 조금 높아졌죠? 그러면 확실히 눌리지가 않아서 편해집니다. 저는 남성용 작은 사이즈를 신어가지고 발목 높이가 여성용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발생한 문제였는데 저랑 좀 비슷한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저처럼 깔창을 교체해 보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복숭아뼈 인대 쪽과 맞닿아서 눌려지는 이 부분의 원단을 계속 주물러 주거나 열로 가열해 주면 원단이 부드러워지면서 훨씬 편안하게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만 해도 고급 슈즈들은 대다수가 열 성형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오븐에 넣어서 굽고 그걸 착용자가 신은 다음 공기 압착기로 바람을 빼서 착용자의 발 모양에 딱 맞추는 거죠. 이런 서비스가 없는 슈즈도 사실 열을 가하면 아무래도 재질이 연해지기 때문에 세심한 온도로 일주일간 가열한 후 그걸 착용자가 신어서 딱 맞춰 신는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요새는 열성형 자체를 지원한다고 홍보하는 슈들은 거의 없어졌고 따로 개인이 시도하는 것 같은데 매우 고급 사용자만 하는 것 같아요. 머리로 생각했을 땐 정말 좋아 보이는데 제가 해보질 못해서 사라진 걸 보면 단점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슈즈 바닥을 보면요. 이 슈즈의 홀이 사실 정밀도가 많이 떨어져요. 애당초 같은 사이즈라도 좌우 크기가 다를 정도로 공차가 큽니다. 따라서 개인 피팅을 하실 분들이라면 이 슈즈 바닥에 눈금자는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클릿 이동을 할 때 기존 위치를 기억하는 용도로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신형 혹은 최상급 슈즈들은 슈즈의 홀 위치조차 바꿀 수 있게 나오는데요. 근본적으로 슈즈마다 베이스 홀이 위치한 곳이 달라요. 어떤 슈즈는 앞에 나와 있고 어떤 슈즈는 상당히 뒤에 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피팅이 있다면 이것도 미리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죠. 참고로 10년 전쯤에는 다들 앞으로 미는 피팅이 유행이었는데 어제부터인가 점차 뒤로 이동하기 시작해서 요새는 뒤로 미는 게 유행인 것 같아요. 클릿을 대단히 앞에 장착했던 콘타도르 선수도 은퇴 후 동호인 활동을 하면서 우연히 클릿 바닥이 노출되었었는데 클릿을 뒤로 밀었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슈즈 인솔 문제가 있습니다. 인솔 매우 중요하죠. 인솔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인솔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는 걸 아실 텐데요. 인솔마다 두께와 강도가 달라서 신발을 구입하실 때 인솔의 여부도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깔창을 제거하고 인솔을 넣었을 때 바닥의 높이가 매우 높아져서 잘 맞던 슈즈가 꽉 끼면서 발에 통증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자, 클릿 슈즈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제 경험담을 이야기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의 발에 잘 맞고 편안하면서 예쁜 클릿 슈즈를 고르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